자, 지번 표기로 갑니다. 지번 표기. 자, 이 지번 표기에서 여기 있는 1번 그리고 2번 여기까지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지번을 우리가 적을 때는 숫자로 적어야 돼요. 아라비아 숫자로. 한글로 적으면 안 됩니다. 100번지 이렇게 적어야지 100번지 이렇게 한글로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로 적어라 라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하는 토지는 그 숫자의 앞에 산자를 붙여라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숫자로 표기하는데 앞에 산자를 붙여서 글자가 들어가는 지번도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지적 공부 중에 내종을 잠깐 설명을 드려요. 자, 토지대장이라는 이름의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이라는 이름의 대장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이 토지대장에 정보가 등록되든지 또는 임야대장에 정보가 등록되든지 이 두 가지에 나누어서 등록이 돼요. 그럼 대한민국에 4천만 필지가 있는데 4천만 필지 중에 토지대장에 일부가 등록되어 있고 여기 등록 안 돼 있는 토지는 전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자, 금방 얘기한 내용의 속뜻 중에 하나가 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절대로 임야대장에 이중으로 등록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만 등록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록된 토지 다 합치면 대한민국 모든 토지 약 4천만 필지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장에는 토지의 정보를 글자로서 기재했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지도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그림으로 보고 싶어요. 쉽게. 그래서 이 토지의 정보를 지도에 그림으로 담는 게 있는데 지도가 다시 두 종류가 있어요. 지도는 지적도라는 지도가 있고 임야도라는 이름의 지도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지적 공부 가면 배울 겁니다. 여기서 자, 우리 지적법상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때 공식 중에 하나가 토지대장에 정보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지적도에 세트로 등록됩니다. 임야대장 정보 등록된 토지는 반드시 지도는 임야도에 세트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정보는 토지대장에 있고 그림은 임야도에 있다. 이런 토지 없어요. 반드시 같이 등록되고 같이 등록됩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위에 아니면 밑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 여기 등록된 토지는 숫자로만 된 지번이 아니고 숫자 앞에 뭘 붙여요? 산 몇 번지 하는 게 여기 등록된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된 토지는 원칙에 따라 숫자로만 된 지번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번을 얘기할 때 그 지번을 얘기하는 데서 이미 정보가 하나 숨어 있는 거야. 어디 사십니까? 서초동 100번지 삽니다. 앞에 산이 없네요. 그러면 그 토지는 어디 등록돼 있어요?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땅을 샀습니다. 시골에 땅 샀다는데 혹시 지번은 어떻게 되세요? 자, 가야리 산 100번지 샀습니다. 아, 산이 붙었군. 어디 등록돼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산 100번지 하니까 산에 있는 모양이군. 아니에요. 산에 있어서 산이 붙는 게 아니에요.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 붙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별거 아니지만 참 자주 나와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의 뒤에 산자 붙인다. 실제 기출 문제예요. 지적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그대로 내면서 글자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전체로 통째로 응용해서 바꾸는 것도 없습니다. 기본으로 그렇게 나와요. 또 어떻게 나왔냐? 임 등록되는 토지는 숫자의 앞에 임자 붙인다. 산자를 임자로 살짝 바꾸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장 전체 변형도 없어요. 그대로 내면서 글자만 살짝 사람을 다른 사람, 숫자를 다른 숫자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자, 해서 1번은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본번과 부번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지번 보신 적 있죠? 자, 100번지 이런 지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1 요렇게 얘기하는 지번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본래의 번호다 해서 본번이라고 부르고 뒤에 붙어 있는 이 숫자는 부가적으로 붙였다. 부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번은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고 어떤 지번은 부번까지 붙어 있는 지번이 있어요. 자, 이때 본번으로 된 지번을 단식 지번, 숫자가 단식으로 단독으로 써 있으니까 부번 붙어 있는 거를 복식 지번, 숫자가 복수로 써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는데
자, 두 개 가만히 보세요. 뭐가 더 깔끔해요? 위에 있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깔끔하죠. 그래서 원칙, 지번은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두 개씩 붙는 이런 이 지번은 되도록 안 붙이려고 해요. 그런데 토지의 위치 추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건 조금 이따 쓰면 될 거예요. 됐고. 자,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냐? 자, 이렇게 본번에다가 부번까지 있을 때 이 본번과 부번을 구분하고 연결하는 기호가 이 옆줄이 있죠. 이 옆줄로서 분명히 연결을 하되 우리가 지번을 읽을 때 이 옆줄을 뭐라고 발음할 것인가? 이 옆줄은 의라고 발음합니다. 즉 의라고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무슨 얘기냐? 적을 때 백의일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발음은 의라고 했지만 적을 때는 옆줄로 적어야 되는 거야. 발음만 의라고 하는 거야. 발음만. 그래서 의라고 읽는다라고 나와야지 혹시 의라고 적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그래서 적을 때는 옆줄, 발음만 의 이렇게 된다는 거. 적을 때는 옆줄, 발음만 의라고 됩니다. 그죠? 해서 지번은 본번과 부번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옆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의라고 읽는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읽었어요? 100-1 이렇게 읽었죠? 그렇게 읽으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100-1 안 해요. 100의 1. 100의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의 1이라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읽는데 사회 나가면 의 1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저도 며칠 전에 저는 아가씨들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아주 자주 옵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뭐라고 해요? 전화 와서 딱 받으면 고객님 이럽니다. 고객님. 그래서 주소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주소는 하고 본인 확인하잖아요. 그럼 100의 1 하면 아가씨가 예? 서초동 100의 1 하면 또 예 그래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서초동 100-1 하면 아가씨가 아 예 하고 알아듣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다시라고 쓰지만 법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의 1이라고 읽는다. 의 1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 정도. 그 다음 3번은 뭐 심시하면 보시든지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자 지번의 부여 방법을 배웁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4천만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 부여하는 방법을 4가지로 나눠서 부여하고 있어요. 우선 토지가 새로 생겼을 때 신규 등록 어떻게 지번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토지가 존재하던데 그 존재하던 토지가 쪼개져서 여러 필지가 됐을 때 여러 개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자, 거꾸로 여러 개 필지라서 여러 개 지번이 있어서 1필지 1지번이니까 근데 합쳐지면 토지가 하나가 되니까 지번도 하나만 필요해요. 그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자 신도시가 들었으면 넓은 지역이 완전히 바둑판처럼 정리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데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해서 4가지. 첫 번째 새로 생긴 토지 신규 등록. 두 번째 토지를 쪼갠다 분할. 세 번째 토지를 합친다 합병. 마지막 신도시 만든다 도시개발사업 실시된 지역 해서 4가지로 나눠서 지번 부여 방법을 구분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전에 요 4가지 가지고 시험이 부단히 나왔겠죠. 자, 처음 배우는 것은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예요. 뒤에 등록 전환은 뒤에 등록 전환 가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지금은 신규 등록만 신경 쓰세요. 자, 신규 등록 새로 등록합니다. 당연히 새로 생긴 토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부여하는데 자, 원칙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해서 원칙 이걸 일단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대가리 따서 외운다. 무슨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인접지 본부 하고 외운다. 인접지 본부. 인접지 본부하고 외우세요. 자,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잠깐 설명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 갔더니 지번 부여 지역이 이렇게 조그만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1, 2, 3, 4, 5, 6, 7, 8번지로 끝나는 지번 부여 지역이 있어요. 가정합니다. 자, 여기에 새로운 토지가 하나 생겼네요. 신규 등록됐죠? 자, 왼쪽은 바다예요. 매립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번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지번은 원칙 깔끔하게 본번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깔끔하게 본번으로 가려면 최종 본번이 8이죠. 그럼 깔끔하게 본번 가려면 몇 번지 붙여야 돼? 9. 깔끔해요. 문제는 자 9번지는 8번지 근처에 있어야
찾아가기가 쉬워. 그런데 9번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1번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9번지를 1번지 옆에 찾으러 가요? 8번지 옆에 찾으러 가요? 8번지 옆에서. 그럼 9번지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깔끔하긴 하지만 집원 가지고 위치 찾기가 너무 어렵네. 그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 이 토지의 인접한 토지가 몇 번지예요? 1번지죠. 그 인접한 토지의 본번 1하고 써주고 거기에 의 1하고 부분만 붙이자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매립지가 하나 새로 생겼다는데 혹시 너 집은 아냐? 그거 1의 1번지라고 하더군. 그러면 나 위치 대충 알겠어. 어떻게 하는데? 1의 1이면 1번지 근처에 있다는 얘기잖아. 하고 실제로 찾아가면 바로 찾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 추적을 위해서 깔끔하지 않지만 부번을 붙이는 게 위치 찾는 데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무슨 번 붙여요? 부번.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인접지 본부 하고 외우는 거야. 그냥 외웁니다. 지금 이 논리를 알았지만 이 논리대로 나중에 시험 나왔다. 논리 생각하면서 푼다? 2분, 3분 가버려.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인접지 본부. 신규 등록 나오면 인접지 본부. 인접지 본번에 무슨 번? 부번부요. 그럼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신규 등록할 때는 그 지번 부여지역 인접 토지의 본번에 이어지는 본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이렇게 인접지 본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번이냐 부분이냐 그거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접지 본부, 인접지 본부에서 신규 등록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 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에 무슨 번? 본번으로 하여 순차 지번 부여할 수 있다. 나왔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거 꺼내면 최종 뻔뻔 하고 나왔죠? 최종 본번, 최종 뻔뻔.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여기 좋죠? 자, 뻔뻔 잘 안 해주니까 최종 뻔뻔, 최종 마지막까지 뻔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세 가지 경우입니다. 대상 토지가 그 지분 부여지역 최종 지분 토지의 인접. 그 다음에 니은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있는 거. 그 다음 디귿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해서 여러 필지의 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를 디귿, 기역, 니은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필지, 인접한 필지, 멀리 있는 필지, 여인멀리 하고 있습니다. 여인멀리. 해서 신규 등록하는데 여인멀리 하고 나오면 인접지 본부가 아니고 최종 뻔뻔 하고 하더라. 자, 원칙 인접지 본부. 그러나 여인멀리 나오면 최종 뻔뻔. 자, 여자란 말이야. 사귀던 여자를 멀리하고 새 여자 찾아갈 때는 양해하고 타협하고 합의해서 이해를 구한다. 그냥 뻔뻔하게 가는 거다. 뻔뻔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 뻔뻔이야. 여인 멀리할 때는 최종 뻔뻔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외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이해를 하고 외우면 나 이해했다. 그러니까 외웠다. 이게 외워지는데 이해를 안 하고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해한 것은 외워지면 이해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외워졌느냐 안 외워졌느냐. 외워지면 10초 만에 문제가 풀리고 안 외워져 있으면 3분 4분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하나를 얼마 안에 풀어야 돼요? 1분 15초. 1분 15초 안에 풀어서 답지에 마킹까지. 그게 1분 15초야. 그래서 자꾸 외워야 되는 거야.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봅니다. 여기 여부터 봅니다. 디귿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하고 났어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 되었는데 이 한두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신규 등록이 됐어요. 그럼 이 여러 필지는 인접지 본부 하려면 3의 1, 4의 1, 5의 1, 6의 1, 의 1 보기 싫어 죽겠는데 여러 개가 전부 아이고 안 되겠다. 너무 보기 싫네. 그럼 어떻게 하는데? 깔끔하게 그냥 본번으로 달리자. 이 여러 필지일 때는 위치 추적이고 뭐고 깔끔하게 가자. 어떻게? 8번지가 최종 본번이니까 이어서 9, 10, 11, 12. 위치 추적과는 조금 어긋나더라도 아이고 깔끔하네.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입니다. 인. 자, 기억 보니까 대상 토지가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하여 있으면서 신규 등록됐어요. 자, 새로 신규 등록이 되었는데 어떤 토지가 신규 등록되었느냐? 자, 12번지가 현재 이 지역의 최종 지분 토지죠. 이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해서 여기 토지가 하나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가 새로 생기면 원칙은 인접지 본부였어요. 그러면 인접지가 12번지니까 인접지 본부 하면 인접지의 본번의 부번 12의 1입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 되죠? 위치 추적이 되는데 인접지가 최종 본번지예요. 그러면 그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깔끔한 다음 본번 13하고 붙여도 12번지 옆에 있고 12의 1에도 12번지 옆에 있고 둘 다 위치 추적이 되네요. 그러면 둘 다 될 때는 부번부터는 보기 싫은 거 쓸까요? 본번 있는 깔끔한 거 쓸까요? 본번 있는 깔끔한 거. 그죠? 그래서 위치 추적과 함께 깔끔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최종 번번,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본번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토지가 있는데 니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서 해서 저 바다 한가운데 토지가 하나 매립이 되면서 인공섬이 하나 조성됐어요. 그럼 이 토지는 인접지 본부 원칙대로 하고 싶어도 인접한 토지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최종 번번, 최종 지번에 이어서 다음 지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드립다 외웁니다. 아 어느 정도 약간 이해가 됐다. 그럼 외우는 거야. 자 신규 등록 어떻게 해요? 인접지 본부. 그런데 예외 여인 멀리 여러 필지 인접한 필지 멀리 있는 필지 여인 멀리 나오면 최종 번번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야 팍팍팍 풀립니다. 외우라 그랬어요. 자꾸 외운다. 옆에 적어놓고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해요? 외운다. 안 외워지긴 뭐 안 외워져. 외워야 돼. 끝까지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내년에 또 봐야지. 그죠? 아, 자꾸 외우세요. 내년에 또 보기 싫으면 외우는 거야. 죽으셨어요. 그죠? 아침에 산보하면서 잠깐 외우고 밥 먹고 산보하면서 잠깐 외우고 저녁에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잠깐 외우고 외워야 될 것부터 정리합니다. 모든 걸 통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시험 준비하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다 하려고 하지 말 것. 자주 나오는 것부터 어떻게든 외울 것. 그러면 합격합니다. 자, 그 다음 분할로 갑니다. 분할. 그리고 우리는 머리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냥 나쁘다. 엄청 나쁘다. 엄청 나쁘다. 그래서 통째로 외운다. 줄여서 외운다. 줄여서 외운다. 그래서 두 문자가 필요한 거죠. 자, 분할에 따른 지분 부여하고 나서 자, 토지가 쪼개집니다. 그러면 지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지가 쪼개졌을 때 쪼개진 후 한 필지하고 그리고 쪼개진 후 나머지 필지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한 필지는 쪼개지고 나서 어떤 지분으로 하느냐? 분할 전 지분 그대로 가. 옛날 썼던 지분 그대로 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필지 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원래 있던 지분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데 무슨 부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해서 최종 부부 하고 외웁니다. 자, 신규 등록은 원칙 인접지 본부. 그러나 여인 멀리 할 때는 최종 뻔뻔이었어요. 근데 분할은 최종 부부 하고 납니다. 최종 부부. 외우셔야 돼. 최종 부부. 자,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자, 100번지가 1차 분할되면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두 필지로 나눠지니까 지분 두 개 필요하죠? 그럼 한 개와 나머지 한다. 한 개는 분할 전 지분 그대로. 나머지 필지는 나머지는 분할 전 지분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그래서 부분 붙이니까 100의 1 이렇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차 분할이 되네. 2차 분할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100 그대로 가고 이거 어떻게 되나? 100번지가 세 필지로 분할이 되네요. 100번지가 세 필지로 분할되네. 그러면 100번지가 세 필지로 분할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 필지와 나머지 필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분 그대로 가야 되죠? 100. 그럼 나머지 필지는 세 개가 되니까 두 개가 필요해. 그럼 두 개가 100의 하고 부번을 붙인단 말이야. 부번을 붙이는데 최종 부번의 다음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100이라는 본번을 쓰면서 부번 붙은 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100의 1이 지금 있죠. 그럼 100의 1은 있으니까 그 지번 말고 그 다음 부번. 최종 부번의 다음 부분이니까 100의 2, 100의 3 요래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자, 요 설명보다도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요런 게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지금 이것이 100번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의 3이고 요것이 100의 5입니다. 자, 지금 어떤 지분 부여 지역에 100이라는 본번이 붙어 있는 지분을 찾으니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100, 하나는 100의 3, 하나는 100의 5. 자, 그런데 지금 100의 1과 100의 2가 없죠? 100의 4도 없죠?
근데 지번은 원칙 차례대로 1, 2, 3, 4 차례대로 부여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번을 붙일 때도 부번도 차례대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1, 100의 2, 100의 3 이렇게 차례대로 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의 1과 2가 없죠. 이렇게 없어지는 지번을 우리는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결번. 자, 어제 이 좌석에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좌석에 사람이 없네. 뭐라고 해요? 결석. 좌석이 비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번호가 없어졌어. 그래, 무슨 번? 결번. 번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결번. 자, 그러면 이 결번은 원칙적으로 다시 쓰지 않습니다. 자, 결번은 원칙 다시 안 써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의 1이 옛날에는 있었고 100의 2도 옛날에 있었어요. 자, 문제는 지금 여기 이 100번지가 세 필지로 분할이 됩니다. 세 필지. 그러면 지분이 3개 필요하죠. 그럼 지분 3개 필요해. 그럼 지분 어떻게 부여하느냐? 자, 한 개는 분할 전 지분 그대로. 나머지는 분할 전 지분의 본번을 써주고 거기에 부번 의 하고 붙이는데 한 번 결번됐던 거 붙이면 안 돼. 그래서 100의 1, 100의 2 붙이면 안 돼. 100의 5까지 있으니까 100의 4도 있었죠? 안 돼. 100의 5도 있으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붙여야 돼? 100의 6, 100의 7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한 번 썼던 지분은 안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부분, 그냥 부분이 아니죠.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지금까지 존재했던 부분 중 최종 부분, 그 다음 부분부터 붙인다.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썼던 부분부터 붙이는 거예요. 안 썼던 부분부터. 썼던 부분은 안 붙여요. 자, 왜 부분을 한 번 썼던 건 안 붙일까요?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지금 1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100의 6, 요게 100의 7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만약에 100의 1을 여기서 썼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100의 1도 정확히 이 위치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야. 옛날에 100의 1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지금 100의 1을 여기 써버리면 혼란이 온단 말이야. 자, 100의 1번지 모여 했는데 옛날 100의 1을 아는 사람은 옛날 100의 1번지로 갈 거야. 지금 100의 1을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올 거야. 혼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한 번 썼던 지번이 결번돼 버리면 쓰지 마라. 그래서 결번은 별도로 결번 대장이라는 걸 만들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써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야. 그냥 부분이 아니고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최종 부분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하는 게 나왔습니다. 예외하는 게 나왔는데, 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토지가 위에가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 동쪽, 남쪽입니다. 남쪽이에요. 그러면 세 필지로 분할이 됐는데 그럼 100을 어디다 붙일까요? 원래 100번지였잖아. 100을 왼쪽에 붙였어요. 그 다음 100의 6, 그 다음 100의 7 이런 식으로 붙였죠. 자, 이게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데 원칙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 지분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빠른 게 북서 여기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100이 여기 오고 그 다음 100의 6, 100의 7 이렇게 차례대로 오는 게 원칙상 맞다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 무슨 예외가 있느냐? 자, 분할을 하는데 주거 사무실하고 나오면 이게 이제 예외인데, 자, 예를 들어 100의 6번지 여기에 주거가 있어요. 또는 사무실 집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에는 100번지에 살았던 사람이야. 분할되기 전에. 맞죠? 근데 분할되고 나서 지분을 부여했는데 원래 자기는 100번지 살았는데 분할되기 전이니까 전체가 100이었잖아. 근데 분할되고 나니까 100이 왼쪽으로 가고 자기는 100의 6을 받아야 돼. 지분이 바뀌잖아요.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우리 법은 아하, 이거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이렇게 건축물이 존재하면서 필지가 분할되면 원래 존재했던 그 필지 지분 100이라는 지분은 다른 데 주지 말고 건축물이 있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분을 그냥 부여해 주자. 그래서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가 100의 6이 되는 거예요. 해서 건축물,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분 100번지를 어디 부여해요? 그 필지에 우선 부여, 당연히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군 하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서 자, 합병으로 갑니다. 합병은 토지를 합치는 거죠. 합병은 토지를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00번지, 101, 102, 103번지가 있습니다. 요거 합쳐져요. 그럼 한 필지가 되니까
지번도 4개 필요해요? 1개만 필요해요? 1개만 필요해. 그러면 새로 만들까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쓸까요? 했을 때 우리 법은 왜 만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 쓰면 되지. 하고 있는 것 중에 쓰자 말이야. 그럼 뭘 쓸까요? 했을 때 우리 법은 가장 빠른 거 쓰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게 100이죠. 요걸 뭐라고요? 선순위 집어. 선순위 집어. 요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지가 돼버려. 100번지가. 그런데 자, 원래 존재했던 지번이 이 깔끔하게 본번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선순위를 쓰면 돼요. 그런데 본번으로 된 지번도 있고 부번으로 된 지번도 있고 막 섞여 있어. 그러면 밑에 거 보니까 가장 빠른 거는 101보다는 100의 1이 빠르지만 100의 1은 의 1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가장 빠르다고 무조건 쓸 게 아니고 깔끔한 것 중 선순위를 쓰자. 즉 본번 중 선순위를 쓰자라고 해서 이거 101번지로 갑니다. 자, 그럼 다시 원칙에 가보세요. 자,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에서 약간 비껴서 가지고 만약에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다면 그럼 부번 붙은 건 선순위라도 쓰지 말고 뭐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를 쓰자. 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부번 붙은 건 쓴다 안 쓴다. 부번 붙은 건 되도록이면 안 쓴다는 얘기야. 깔끔한 본번으로 가자. 그래서 자, 합병합니다. 선순위예요. 근데 본번으로 된 게 있고 부번으로 된 게 있다면 뭐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예외해가지고 합병 전 필지에 뭐가 있어요? 주거사무실. 자, 아까 분할도 뭐가 있어요? 주거사무실. 똑같은 예외가 나왔습니다. 이때 합병의 경우는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 위치한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외하고 나온 거 밑에 그림 보세요. 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요 세 필지를 합병하려고 그래요. 근데 101번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네요. 그럼 한 필지가 되었을 때 지번을 어떻게 할 거냐? 원칙 선순위 지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100번지로 가는 거예요. 100번지로 간 것도. 그래서 토지 소유자 어쩌고 100번지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은 옛날에 자기 지번이 몇 번이었어요? 101. 그런데 합병되고 나니까 몇 번지가 돼? 100. 지번 바뀌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주소가 바뀌니까. 나는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주소가 바뀌어.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때 우리 합병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합병 신청하는 소유자가 그냥 합병 신청하면 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번이 바뀌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합병 후 지번은 그냥 선순위 지번 하지 마시고 내가 쓰고 있는 이 건축물이 있는 필지 지번 이 101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면 신청을 한다면 그때는 101번지로 부여해 줍니다. 건축물 존재하는 필지의 지번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해요. 자, 우리 분할이나 합병을 하는데 예외해가지고 뭐가 있다고 나오느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예외에서 분할은 당연히 지분 부여해줘라. 신청하는 거 기다리지 마. 당연히 해줘라. 이렇게 되는데 합병은 뭐예요? 신청해야. 그래서 합병에 병을 쓰고 신청해야 라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지번과 관련해서 주거 사무실 나왔다. 그러면 분당 병신 하고 외웁니다. 주거 사무실 나왔다. 분당 병신. 분할은 당연히 합병은 신청해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거 사무실 나왔는데 분할해서 소유자가 신청하면 나오면 틀린다. 신청하면 나오면 안 돼. 그냥 해주니까. 그러나 합병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뭐 해야? 신청하면 하고 나와야 된다. 신청하면. 그래서 분당 병신 하고 외우면 되죠. 외우세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분 모의 방법을 배우러 갑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에요. 의 지분 부여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용어는 우리 법률 규정으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 개발 사업 등 완료된 지역 또는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지만 물론 공부했던 분들은 좀 아시겠죠. 처음 공부하시면 처음 듣죠. 자,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용어예요. 지적법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자,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이 말은 신도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전에 난개발이 돼 있던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옛날에 이렇게 난개발이 돼서 토지 모양이 제각각인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자, 그림만 있어요. 자, 요렇게 네모나게 구획을 형성해서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둑판처럼 정리가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청량으로 정해진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옛날의 1번지와 지금 1번지는 완전히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그러면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청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청량을 싹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신도시 지역, 넓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은 법이 이름을 무슨 청량이라고 한다.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한다라고 이름을 법이 이렇게 부여해 놓은 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된 지역에서 하는 청량은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으로 지적 확정 청량 나오면 신도시 들어선 도시개발 사업 실시된 지역이구나. 그럼 다시 도시개발 사업 등 한다라고 나오면 앞으로 무슨 청량? 할 지역이에요. 지적 확정 청량을 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의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 내는 사람 기분에 따라 내니까 이 두 용어가 같은 용어다라고 이제 알고 보셔야 돼요.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다. 되죠? 자, 그러면 뒤에 가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난개발되어 있던 토지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고 그래서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청량을 했어요. 그래서 면적 경계 정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공부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지분 부여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지분 부여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지분 부여할 때 법은 어떻게 정했냐. 자, 새로 이 바둑판처럼 정리됐지만 이 지역은 옛날에 토지 있고 지분이 있었잖아.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지분을 꺼내서 차례대로 쫙 붙여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되지. 자, 문제는 옛날에 존재했지만 보기 싫었던 부번이 붙은 지분, 의1, 의1, 의2, 의2 이런 것들은 보기 싫었으니까 새로 부여할 때 쓰지 말자. 되도록이면 깔끔한 본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1하고 붙은 건 다 안 써. 그래서 깔끔하게 안에 원래 있었던 지분 중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의 지분 부여는 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종전 지분 중 무슨 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라. 부분 붙은 건 안 쓴다는 얘기예요. 해서 여기도 보니까 1, 2, 3, 4, 5, 6, 7, 8에서 본번만 쓰고 부분 안 써요. 이게 조금 까다롭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6, 7, 8까지 갔는데 9와 10이 없네. 9와 10이 없어요. 갑자기 11, 12로 갔네. 자, 이거 왜 이렇게 갔느냐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왼쪽에도 9와 10은 있죠. 그런데 9와 10은 안 썼어요. 왜 안 썼느냐 보니까 이 9번지는 도시개발 사업 실시되는 지역 안에도 9가 있지만 지역 밖에도 보니까 9의 이래서 9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안과 밖에 본번이 같은 게 있을 때 그 본번은 안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본번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10번지는 도시개발 사업 실시되는 지역의 10번지, 밖에 10번지에서 경계에 걸쳐 있는 양다리 걸친 토지 지분이죠.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지분도 안 써요. 그래서 9번지와 10번지는 없습니다. 해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종전 지분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다음에 지번은 뭐한다? 제외한다. 라고 해서 기억. 자, 종전 지번과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안 쓴다. 금방 9번지와 10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봅니다. 자, 이거 두 개 왜 안 쓰느냐? 왜 안 쓰느냐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냥 이해만 하고 그냥 외우라고, 외우기 위해서 이해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안에는 개발이 됩니다. 그러나 밖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밖에는 여전히 여기가 9의 1이라고 남아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9번지가 어디로 가요? 저기로. 그럼 칠판에는 자그마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 될 것이고 실제 9번지와 9의 1번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9와 9의 1이 붙어 있어야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위치를 못 찾아가겠죠. 그러면 밖에 거는 개발 안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안에 거는 건드릴 수 있으니까 안에서 9를 쓰지 말자.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래서 안에 9를 안 쓰는 거야. 그럼 10번지는 왜 안 쓰느냐? 자, 10번지가 일로 가도 바깥에 있는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10번지 안에도 10, 밖에도 10 이렇게 지번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분할하듯이 예를 들어 10의 1이라고 붙여서 10번지 절로 갔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에서 쓰지 말고 바깥에 있는 토지가 10번지를 쓰도록 하자. 라고 해서 위치 추적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실시할 때 원칙 지역 내 본번으로 부여. 지역 내 무슨 번? 본번으로. 근데 본번 중에 안 쓰는 거 두 개. 안과 밖에 같은 본번 안 써. 양다리 경계 걸친 거 안 써. 안과 밖에 같은 본번, 경계 있는 본번 안 써. 두 가지를 안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번수를 팍팍팍 안 쓰면서 부여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최종 본번이 13이야. 그럼 새로 지번 붙였는데 여기도 13이야. 근데 땅은 남았는데 지번수가 부족하네. 그럼 지번수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할래? 하는 게 이제 예외로 나오죠. 그래서 예외해가지고 나오는 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지번 숫자가 부족, 작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블록 단위로 하고 나오는데 이게 블록식이라고 부른다. 블록 단위로 하든지 또는 두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해가지고 예외는 블록식으로 하든지 또는 최종 뻔뻔하든지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최종 뻔뻔. 자, 그러면 설명 뒤에 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이 지역에 지번수가 부족해요. 그러면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나왔는데 조금 작게 해보죠. 자, 요걸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신도시가 들었으면 가장 먼저 도로망부터 확충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큰 도로 이렇게 쫙쫙 뻗어 들어가요. 그리고 요 왼쪽을 하나의 블록, 요걸 우리 한글로 하면 이게 단지가 됩니다. 단지. 단지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1주거단지, 아파트 단지 확 들어옵니다. 길 건너서 제2주거단지, 아파트 단지 확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길 건너면 상업단지 해서 술 먹고 음식 먹고 놀 수 있는 데가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기는 문화예술단지, 뭐 도서관 있고 박물관 있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는 이렇게 주거단지, 주거단지, 상업단지, 예술문화단지 이런 식으로 쫙쫙쫙 구분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단지, 이 주거단지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주거단지 하나에 일단 본번을 하나만 쓰는 거야. 그 다음 단지에 본번 하나, 그 다음 단지, 그 다음 단지 본번 하나. 이렇게 붙이니까 이 본번 4개만 가지고도 본번은 부여가 가능하잖아요. 몇 개 안 돼도 가능해요. 문제는 이 단지 안에 있는 필지는 너무나 크니까 이 단지 안에도 여러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지 안에 필지는 어떻게 붙이느냐? 간단해요. 원래 부여됐던 본번을 쓰고 부번만 쫙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본번 쓰고 부번만 쫙.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아, 본번 몇 개 없어도 부여 가능하겠네. 이게 단지식, 영어로 하면 블록식이라는 거야. 또는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 봅니다. 여기 13번지 지분수가 부족하잖아요. 지분수 부족하니까 이거 쓰지 마.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해당 지번 부여지역, 이 지역의 최종 본번을 찾아가 50번지네. 그럼 그 다음 지번부터 차례대로 51, 52, 54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그럼 지번수가 부족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번 부여지역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순번의 본번, 여기 최종 본번이 50이니까 51, 2, 3 요래 나갔다는 얘기야.
자,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도시개발 사업 실시지역의 지분 부여가 완성이 돼요. 그죠? 해서 자, 우리 처음부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신규 등록은 원칙, 인접지, 본부 외우셔야 돼. 그리고 예외적으로 여인 멀리 나오면 최종 뻔뻔. 자, 분할하면 한 개, 나머지 나눠서 한 개는 분할 전 그대로. 나머지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여기 그냥 탁탁탁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합병은 선순위 지번으로. 만약에 본번으로 된 게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이게 자꾸 외우셔야 돼요. 정리해놓고. 그리고 합병 분할할 때 주거 사무실 나오면 분당 병신 하고 왔습니다. 그죠? 분당 병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지역은 원칙 지역 내 본번으로 부여. 근데 본번 중에서 안 쓰는 거 2개. 안과 밖에 같은 본번, 경계에 있는 본번. 그러다가 지번수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블록식 또는 최종 뻔뻔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갑니다. 됐고 이제 넘어와서 자, 54페이지 기타 지역 할 거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분 부여가 4가지 지분 부여만 가지면 대한민국 모든 토지 지분 부여 가능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4천만 필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4가지 지분 부여 방법만 가지면 다 부여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실제로 지분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가 여기 1, 2, 3 다음에 4번까지 나와요. 지, 행, 축, 도 하고 앞에 노란 거 지적을 놨죠.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지, 행, 축만 있고 4번이 빠져 있는데 이 4번도 보시고 적어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 행, 축도, 지, 행, 축도, 지, 행, 축도. 자, 지번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신규 등록 지번 부여 이런 거 배웠는데 지번을 변경, 기존의 지번을 바꾼다 이 말이야. 지번 변경은 배운 적이 없잖아. 그다음 행정구역이 개편돼 가지고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돼.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축척이 변경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우리 뒤에 가면 배웁니다. 축척 변경할 때는 지번도 새로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축척 변경도 지번 부여해야 돼.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자, 우리 조금 전에 마지막 방법.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이 청량 실시하면서 지분 부여 이렇게.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기 전,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분 부여할 때, 그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왔는데 이 4가지 지, 행, 축도 하는 경우는 지분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우리가 배웠던 4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에 배웠던 방법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그대로 준해서 사용, 뺏겨서 쓴단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행축도,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 지분 부여, 지행축도 하고 배우세요. 그러면 요 마지막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 또는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그대로 준용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행축도.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자, 아래 소개하는 얘들 중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래서 여러 개를 쓰고 놓습니다. 거기서 지행축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냅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리고 지분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지분에 변경하는 게 나왔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지행축도의 지가 지분 변경이었죠. 자, 지분의 부여는 신규 등록 토지가 새로 생겼을 때 지분 부여는 소관청이 지분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분이 존재하던 걸 변경할 때는 역시 소관청이 해요. 소관청이 하긴 하는데 이 소관청이 그냥 법이 정한 대로 아까처럼 지분 부여 지역별로 가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야. 자, 지분에 변경할 때는 누가 해요? 소가 해요. 우리 지적법상 거의 대부분 업무는 소가 한다 했잖아. 소관청이. 근데 소관청이 하되 지분 변경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누구 승인? 시대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시대 승인. 그리고 우리 나중에 들어가면 자, 우리 지적법 전체에서 소관청이 일을 하면서 시대 승인 받는 게 딱 3번 나와요.
그것이 저 나중에 가면 축척 변경이라는 거 할 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나중에 우리 다음 주 좀 배웁니다. 지적 공부를 바깥으로 반출 빼내려고 할 때 시대 승인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무선 변경, 지번을 변경하려고 할 때 이때도 시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세 가지예요. 축반지, 시대 승인 받는 거 세 개. 뭐 축반지. 외우기 편하죠. 요즘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강의하는 우리 정중쌤이 꼭 다시 나온다. 무슨 반지, 꼭반지 이거 하잖아. 꼭반지, 축반지, 꼭반지, 축반지. 시대 승인, 상급기관 승인이야. 상급기관 승인 받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지. 그래서 상급기관 승인 받으면 축하한다고 반지를 탁 주는 거야. 축반지.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지. 그죠?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그거 진짜입니까 하고 또 묻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축반지. 이 나중에 어떻게 써먹어요? 지적법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축반지가 아닌데 이런 거 하는 경우 소관청은 시대 승인 받아 하여야 한다. 그럼 틀렸지. 축반지 세 가지에만 시대 승인 받으니까. 그죠? 됐어요. 해서 지번의 변경까지 지번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지목으로 갑니다. 지목. 자, 지목은 10분 쉬었다 하시죠. 10분 쉬었다가.